안녕하세요. 즐거운 책방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.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인데요.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유명한 분이세요.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이신데 저는 이분을 테드 강연에서 뵀어요. 테드 강연 2번을 하셨어요. 2번을 하셨는데 2번 다 재미있었고요.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강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테드 강연에서 검색하실 때 취약하다는 것의 힘 그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. 브레네 브라운 그렇게 교수님 성함 이름을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. 네, 2번 강의는 하셨는데 2번 다 들으시면 참 좋아요. 그 취약하다는 것이 그런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심, 두려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진정한 용기가 생기고 그러한 용기로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 테드 강연에서 그 강연 끝나면서 그 마무리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두려움과 공포가 닥치는 순간에조차 기쁨과 감사를 연습할 것. 감사하다는 것, 취약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.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, 그리고 그 취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연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꼭 들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책도 그거에 연관된 내용이에요. 나를 바로 세워야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. 내가 바로 서야 세상과의 그런 소통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온전히 내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. 교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러한 연구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앞쪽에는 나와요. 그래서 이분의 교수님의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요. 이분의 이름이 백인이시잖아요. 그런데 카산드라 브레네 브라운이에요. 카산드라 브레네 브라운. 왜 이 이름 때문에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흑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백인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해요. 잠깐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어머니 자원봉사를 하던 분이 엄마 눈앞에서 출석부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여기 흑인 애들 좀 보세요. 애들 이름 좀 보라고요. 다들 이름이 카산드라예요. 라고 말했다. 엄마는 그래? 라고 생각했다. 그동안 백인 친구들이 연 수많은 파티에 내가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카산드라 브레네 브라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흑인에서도 딱 초대를 하고서 얼굴을 보면 백인이잖아요. 그리고 백인은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. 흑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이름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요. 그렇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전학을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어렸을 때는. 부모님의 직업 때문인지 어쨌는지 2년에 한 번씩 계속 전학을 다니다 보니까 어딜 가나 전학생인 거야. 전학생으로 있다가 또 전학을 가고 전학생으로 있다가 또 전학을 가고 그런 상황인 거야.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예
부부 싸움 때문에, 부부간의 그런 불화 때문에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소속이 못 되고 떨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해요.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런 치어리더, 응원단이라고 하죠. 거기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요. 거기에만 전념을 해요.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떨어져요. 합격자 발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떨어져요. 너무 상심하고 너무 상처가 큰데 그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어느 가는 길에 큰아버지 댁 어디 친척집에 가는 길에 거기에 학교에 들러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친척집을 가기로 했는데 떨어져서 너무 상심해서 슬퍼서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두고두고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. 그러한 상처를 안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해요.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. 자신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사람한테 교수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을 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해내요. 그러면서 나중에 테드 강연을 하게 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하게 돼요.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거기에 출연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나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머뭇머뭇해요. 그런 두려움을 갖고 되게 망설였어요. 그런데 주변에서 좋은 기회잖아요. 그러니까 꼭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방송 관계자들도 좋은 기회니까 꼭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하고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두렵고. 그런데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옷을 챙기고 있는데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. 그 문자가 뭐냐면 수학여행 허가서에 서명해서 제출해달라는 제출했는지 그런 확인 문자였던 거예요. 그래서 제출했다는 그런 답장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내죠.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. 다시는 그렇게 심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서가 필요해. 오늘 재미있게 보내라는 허가서가 필요해.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. 그래서 자신의 이제 컴퓨터 그 가방에 들어있는 포스트잇을 꺼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요. 내 자신한테 그 허가서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. 신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즐겨도 된다는 허가서. 그렇게 나 자신한테 그런 허가서를 써서 줘요.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.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허가서를 쓰고 그런 강연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.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. 동물원에 가도 된다는 허가서를 받았더라도 일단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. 의도를 설정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. 그날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.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나 자신에게 주는 그 허가서는 바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하려는 시도였다. 나 자신에게 속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. 다른 누군가의 어디가에 소속이 돼서 속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하는 그런 허가서였던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힘든 결정하기 힘든 그런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너는 이거 해도 돼 하는 그런 허가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
내 자신한테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허가서로 써서 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. 이분이 그러면서 그런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. 그런 어디에 출연하고 하면서 그런 강연을 하고 하면서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 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. 그런 나와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야.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온프라인 프리쇼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너무 잘해서 원래는 한 해만 하는데 더 연장해서 한 해를 더 찍자고 제안을 할 정도로 그런 큰 성과를 얻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 자신한테 주는 그런 허가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